부산, 경남, 나아가 울산 행정통합을 두고는 추진 방식과 시점을 둘러싼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서구 출마 예정자들이 부산시장을 향해 오는 3월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며 압박했습니다. 강서구는 행정통합 핵심 지역이라며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 2기대 아파트 건립 사업이 부산시 경관건축소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건물 규모는 일부 줄었지만 시민단체는 난개발 우려가 여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구청장 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강서구에서는 해양 전문가, 서구에서는 수산 분야 전문가가 함께 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광역행정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경남, 나아가 울산 행정통합을 두고는 추진 방식과 시점을 둘러싼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서두르기보다는 통합의 조건과 구조부터 정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광역행정통합, 지방분권의 국정 핵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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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부산 경남 그리고 울산 광역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연대는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부산, 경남, 울산을 비롯한 행정통합 추진지역 단체장들이 적각 회동하여 가칭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단체장 등으로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추진 TF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 연대는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각 지역이 순위 경쟁하듯 행정통합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여론의 동의가 가능한 지역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통합을 추진하되 다른 지역은 지역 간 및 정부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6월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 2030년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광역행정통합을 완료할 수 있다. 2027년 또는 2028년 4월 총선과 동시 통합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연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 단체장들이 만나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 조직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들이 입법 지원과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선언에 나설 것도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반면 하루빨리 행정통합을 추진하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통합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강서구 정가가 나선 건데요. 민주당 강서구 출마 예정자들은 부산시장에게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3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 민주당 강서구 출마 예정자들과 강서발전 백인위원회는 행정통합을 위해 3월 주민투표, 6월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준비했던 부산이 지금은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보다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는 박형준 시장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20조 원의 정부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위해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과 호남의 통합과는 차원이 다른 폭발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수도권 1급 중심에서 수도권과 동남권이 경쟁하는 양극 구도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특히 이들은 경남 동부권과 맞닿은 강서구가 통합의 핵심 지역이라는 설명입니다. 창원과 김해, 거제 소재 기업들이 강서구 국가산단과 연계되고
강서구의 해수부와 해사법원, HMM 등의 이전으로 통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막강한 잠재력 이런 것들이 부울경 통합을 통해서 그 핵심으로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강서구민들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울경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러면서 박형준 시장에게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부울경 미래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남구 이기대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 건립 사업이 부산시 경관건축소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건물 높이와 가구 수는 줄었지만 난개발 우려를 제기해온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남구 이기대 해안 인근입니다.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던 곳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IS 동서가 추진하는 이기대 아파트 건립 사업을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8층 308가구 규모였습니다. 심의 결과 2개 동을 각각 3개 층씩 낮춰 25층 288가구로 조정했습니다. 건물 높이도 97m에서 88m로 낮췄습니다. 부산시는 경관 훼손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높이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심의에서 위원들께서 심의를 통해서 청소하고 조정을 할 거죠.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개발을 허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해안에 대한 개발 기준이 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양생태 보전 지역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은 관리의 대상이 이제 개발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단계별로 우리들은 규정할 수밖에 없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절차는 남구청의 사업 승인, 부산시는 조건부 통과로 경관 훼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이 또 다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개발과 보존의 경계에서 이기대 아파트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선거일 전 120일이 되는 다음 달 3일부터 부산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관련 서류와 기탁금 1,000만 원을 선관위에 납부하면 되고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날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등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추현길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서구에는 박병염 수산물 공판장 중도메인 협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강서구의 해양, 서구의 수산 분야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두 사람은 함께 출마 선언에 나섰습니다. 장동원, 박재한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추현길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부산의 중심은 강서구가 돼야 한다며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시대에 그 중심 도시가 반드시 강서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 그리고 그 준비와 실행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 전 이사장은 해양항만청과 부산시에서 해양 물류 분야 공직을 거친 전문가임을 자처합니다. 현재 강서구에서 가덕신공항 등 대형 국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강서는 계획의 대상에 그치고 있다며 자신이 구청장이 돼 사업의 주체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서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와 부산시에 요구하고 조정하고 준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시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수부 신청사가 해양산업 중심인 강서구로 이전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부산에 이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추현길 전 이사장은
동아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과에서 석박사를 거쳐 부산항만공사 부사장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장군수 선거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박병현 부산수산물공판장 중도메인협회 회장이 부산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출마 예정자는 항운노조 감천국제수산물 근로자복지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영구청장 선거에 도전한 이력도 있습니다. 수산 현장과 유통구조 전반을 경험해온 인물임을 강조하며 서구가 처한 현실을 실무적으로 풀어낼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서구는 지금 변화와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수단 경제의 흐름과 현장 상황, 그리고 대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실무형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 서구의 중체적 역할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앞당기고 부산 서구와 부산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부산 공동어 시장과 감천항 등 서구의 해양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산을 넘어 관광과 문화로 확장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항구의 자랑거리인 부산 공동어 시장과 국제적인 물류 기반을 갖춘 감천항, 그리고 다양한 식품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수산물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을 넘어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2차 신청 공모를 진행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사고는 26일 밤 10시 40분쯤 중구 부산터널 삼거리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로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여성을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산시는 건조경보 발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 전역에는 지난 23일부터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는 26일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예방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6일 만덕센텀 고속화도로에서 대형 재난에 대비한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개통 전 차량 운행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화재 진압과 피난 동선, 그리고 비상시설 점검 등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졌습니다. 만덕센텀 고속화도로는 다음 달 10일부터 통행이 시작됩니다. 50년 가까이 방치돼 온 부산 문현동 산비탈 무허가 주택지가 이제는 아이와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였던 현장이 해솔 어린이 공원으로 바뀐 모습을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낡은 주택들이 빼곡한 문현동 산비탈. 한때 무허가 주택이 밀집해 붕괴 위험과 안전 문제로 50년 가까이 방치돼 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자리, 아이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부산 남구가 조성한 해솔 어린이 공원입니다. 경사진 지형을 살려 순환형 산책로를 만들고 놀이와 휴식을 함께 담았습니다. 운동기구와 어린이 놀이시설, 남녀노소 이용할 수 있는 황토볼장도 마련됐습니다. 드론으로 본 변화는 더 뚜렷합니다. 과거에는 무너질 듯한 지붕과 뒤엉킨 골목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정비된 공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공원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46억 원.
주민 반응은 엇갈리지만 변화 자체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이관상 좋고, 첫째 판잣집이 한 21몇 가구 있었으니까 그거 다 철거해버리고 반듯하게 해놨으니까. 남구에는 이런 장기 방치 부지가 우암동과 간만동 등 아직 여러 곳 남아 있습니다. 구청은 이번 공원을 시작으로 생활권 녹지를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남구에 재개발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적극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도심 속 방치 공간이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작은 주거지 재생이 동네의 일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위원회로부터 행정통합 관련 최종 의견서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날 부산 경남 시도민 대표와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행정통합 추진의 필요성과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시는 주민 의사 확인을 전제로 한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에 이동식 간이침대를 도입합니다. 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표준형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중증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식 간이침대를 갖춘 두리발과 사설 구급 차량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요금은 편도 기준 1회 5,000원이고 부산 시내 병원과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두리발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회원 등록 후 이용일 7일에서 하루 전까지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만덕센텀 고속화도로가 다음 달 개통됩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데요.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국내 최장 대심도 터널인 만덕센텀 고속화도로가 다음 달 개통합니다. 부산을 동서로 가르지르는 약 10km의 지하 고속도로.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까지 차량 통행 시간이 40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됩니다. 통행 요금도 확정됐습니다. 소형차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대는 2,500원, 그 외에는 1,600원이고 심야는 1,100원입니다.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 이용할 경우 200원 할인도 적용됩니다. 과금 방식은 무정차 징수 시스템인 스마트 톨링이 설치됐습니다. 광안대교와 마찬가지로 일반 차량은 도로 운영사의 누리집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지하 40m 아래 만들어진 왕복 4차선 도로인 만큼 안전 설비도 남다릅니다. CCTV만 175개, 긴급 전화는 96개에 달합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구간 단속 카메라도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개통 이후 접속 구간 교통 흐름입니다. 센텀 쪽은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예상됩니다. 만덕 쪽도 남해고속도로 방면으로 나오는 차량과 지상 합류 차량이 엉켜 혼잡이 우려됩니다. 진입하는 차량이라든지 진출하는 차량들의 차선을 교통 체계를 조금 전환을 해서 혼선이 없도록 계획은 다 세워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차량이 진출부로 나오게 되면 또 교통이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한편 재송동 방면 진입로변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의 구청 신청사와 대단지 아파트까지 들어서면 교통 혼잡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덕센텀 간 고속화도로는 오는 28일 준공되고 다음 달 9일 정식 개통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해부터 부산 지역 초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운영체계도 함께 도입되면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 환경이 마련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부산 지역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연간 최대 50만 원 상당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받게 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육부 예산에 자체 재원을 더해 초등 3학년 전원이 유상 방과 후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늘봄학교 명칭은 초등 방과 후 돌봄으로 바꾸고
학교와 늘봄 전용학교, 지역기관이 함께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 운영합니다. 모든 초등학교에는 돌봄 교실을 최소 1실 이상 확보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아침과 오후, 저녁, 틈새 돌봄 등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와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우리 동네 자람터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16곳으로 확대해 생활권 중심 돌봄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부산교육청은 대학과 지역기관의 자원을 연계하고 늘봄 전용학교와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지역 격차를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사상구 한일시멘트 부산 공장이 4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소음과 분진은 사라지게 됐는데요. 다음 달 철거가 시작되고 이 자리에는 문화공간을 포함한 499세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산 공장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공장 문이 닫혔고 주민들에게 그간 감사했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쉴 새 없이 드나들던 레미콘 차량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해체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장 건물들과 대형 사일로 2개 동이 4개월에 걸쳐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1978년 설립 당시만 해도 외곽 지역이었지만 점차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들어서며 주택가 한복판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했고 학생들은 통학의 불편을 겪으며 수십 년간 공장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전과 개발 방식을 놓고 사업자와 부산시의 줄다리기 끝에 지난해에는 공공기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철거 후 15,000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최고 39층 아파트 3개 동 499세대가 들어섭니다. 사업자는 공공기여분으로 개발 이익 일부인 17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공간과 소규모 공연장이 마련되고 인근 부산도서관과 연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상구는 공장 철거가 끝나는 대로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절차를 밟아 이르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